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지금 할 거는 느바 초안하고, 국내 또 없는, 몇 없는, 살도 없는 두 경기 한번 볼 거고요. 여러분 또한 지수 또 이슈 어떻게 풀어내가는지 한번 설명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25일에,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뭐 매년 여러분들 선물도 많이 줬는데, 뭐 그런 거 없지요. 25일이 뭐, 무슨, 뭐, 의미가 있나요? 알겠죠? 알겠죠? 25일이 뭐 무슨 날인데 그냥 1년에 하루에 불과하다. 알겠죠?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알겠죠? 올해는 부여하면은 사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 그 다음에 서울 삼성. 저는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KBL 리그가 선수들도 얘기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졸라 재미도 없는데 순위는 나름 치열하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 삼성이 지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지옥이 어딘지 아시죠? 상민이 형의 절규예요. 그 3, 4년을 못 이겼어요. 동천에서.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감독만 바뀐 건데 젊은 유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나 소나 고동호나 옆집 누나나 저 옆집 보는 걔도 모비스 하면 월월 할 끼고 삼성 하면 크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강아지 있으시면은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모비스 가까우면은 월월 할 끼고 그러면 이제 삼성 프렌 가까우면 할 거예요. 그 정도는 개나 소나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심스럽다 이 말이지. 가시면 됩니다. 프림은 지금 너무 뜨거워요. 프림은 그냥 프림이 됐으면 됐어요. 나는 용병 돈도 별로 안 쓰는데 겨울인데 인간 나시 입고 출근합니다. 너무 뜨겁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단독으로 왔을 때 지금 심스가 전년에 썼던 모습 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정도에서 혼자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너무 뜨거워요. 겨울인데 나시 입고 댕기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난 상관없다. 너무 뜨겁다. 경기장만 들어오면 뜨겁다. 막 이런 소리. 그래서 그 개소리도 아니고요. 그냥 좀 안 되고 있는 거는 딱 한 명밖에 없다. 뭐야? 그냥 김국찬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우리의 또 여드름 듀오들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 바꿔서도 삼성한테 극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안 갈 이유는 없고 또 지구 형 이겼죠. 동생 이길 차례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데리야끼 소스 장기타란 것도 그렇고 테리도 실력에 비해서는 뭐 가끔 좋은 부분도 있는데 알러지 영입했죠. 알러지 영입했는데 저도 뭐 농구를 힘들어 하루 이틀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배팅을 떠나서 배팅한 지는 한 11년 12년이 됐고 농구를 본 지는 20년이 조금 더 넘어가니까 그럼 대강 보면 알잖아, 그지? 여러 생각해도 각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 별로 기대는 안 되죠. 그 누구도 기대 안 되고 되면은 그냥 변수를 못 잡은 거다 생각하는 게 맞고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오바를 보기에는 좋은 팀은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바가 난다는 거는 모비스가 더 넣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비스를 가실 거면은 오바를 가실 거면은 모비스 승을 가시면 될 것 같고 마인을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몸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분석하고 갔나? 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항상 그런 의심이 많은 경기들 봤을 때 10경기를 표본을 잡으면 혹가다 한 2경기는 젖잘싸예요. 그리고 반대도 이겨도 막 풀앤을 해도 어렵게 풀앤을 한다든지 요런 모습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알러지가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정현도 나이가 많아서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하고 클러치 능력에서는 확실히 좋긴 하지만 그래서 모비스는 그냥 춘삼이 하나만 봐도 물투입이라든지 움직임 자체가 왜냐면 다 얼라들이잖아. 99년생들 얼라들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얼라들만 가면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은 좀 노련한 부분에서 좀 턴오버가 많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좀 안일한 플레이도 많이 하고 작년에 이우석 같이 뭐 저기 뭐 클러치 포인트 때 많이 죽는 모습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그렇게 이제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모비스 멤버 자체들이.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도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이는 뭐 홈에서는 최소 승은 얻어가다 보니까 반대를 보고 뭐 역배를 보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월요일 경기인 걸 감안해도. 알겠죠? 그래서 지옥의 시간은 다시 시즌2가 될 것이다. 이상민이 거의 3년 반인가? 거의 뭐 이기지를 못했죠. 그죠? 프렌도 뭐 거의 못한 경기도 있었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순위도 다시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5할 승률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방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잘 찍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50회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하는 국민 찍을 거가? 응? 국민 찍을 거가? 아니면 핸디 뺏기가? 아니면 또 언더 찍을 기가? 찍을 거가? 한번 물어보자. 모에서는 뭐 예상대로 여러분이 뭐 생각이 비슷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찍을 거가? 지수 출전 시간은 완수만 합니다. 브로커에서 물어보세요. 근데 예상하는 거는 10분보단 더 뛸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데 지금 하는 골들을 보세요. 자, 지수가 나보는 슛도 많이 던질 거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참 편안하게 갈 거고 세컨 찬스를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 추천 감사합니다. 왜? 그냥 완수가 똘대가리예요. 아시겠죠? 나한테 이기고 지고 프렌을 하고 법규전에 만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나름적인 이야기인 부분이고 그냥 돌대가리예요. 아시겠죠? 그 지수 있으면 뭐 받아서 그거 다 감안합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조나단 감독은 추천 감사합니다. 다 그랬어요. 지금 박정은 감독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나단 감독도 마찬가지고 금배 감독도 마찬가지고 도한이 감독도 마찬가지고 치고 이기고 핸디 언어버를 하고 언더 오버를 한 게 지랄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마다 예진이라든 이런 투입 요소를 다 했단 말이에요. 위성호 자체도 많이 가져가고 방보라멜 이런 애들 다 넣고 나 박다정도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한 팀이 이 팀이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강희슬은 지금 올스타 투표 2 올랐지만 솔직히 2 받을 실력이 아닙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3점 슛이 너무 내려와 있어서 한번 보세요 기록을. 슛 많이 던졌는데 지금 그 정도는 수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은이 같은 경우도 볼 투입 주례가 없었다 말았다 다 하지만 뭔가 공간을 찬스 이건 소위랑 같은 건데 공간 찬스 메이킹 잘 만들고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게 슛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뭐 에어볼이 많이 뜬 것도 아니고 그냥 통 튀어서 나오는 경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머지 심상영, 윤미 그 다음에 그나마 만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희슬보다 만두가 더 잘한다고요. 신하는 반면에 할마이 원투 그다음에 이엠이 소니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물론 빅맨진에서 밀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수가 뭐 엄청난 경기를 펼쳐줘도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기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최희진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프렌이 10배 보는 게 맞고 오늘 경기가 지수 왔다고 해서 찍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배팅하는 인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끝끝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이제 프렌을 보는 입장이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한 같은 경우도 다변화된 거 가져가면서 재미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할마이 원투들이 지금 감각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오바를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한 역배 프랜승의 오바 정도 볼 거고 그 다음에 구썸 출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게 여기도 지수가 오면은 모든 게 다 잘라지고 하는데
완수가 똘대가리라고요. 만약에 우리 조나단 감독이 지수 썼으면 더 유용하게 더 잘 썼을걸요. 센터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안에 물론 뭐 지수가 뭐 100% 보여주고 30점을 넣고 리바운드를 하면 15개를 잡아준다고 감안을 해도 예은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엄서희라든지 뭐 김민정을 제외하고 특히 뭐 강희재 같은 경우는 남 탓을 하기에도 뭐 자기 실력이 너무 안 좋고 무리하고 물론 뭐 지수 오면은 뭐 무리 안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감독이 다 찝어줘야 된다고. 안 되면은 질 수도 있으니까. 왜 큰 문제가 뭐냐면 선수들이 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칠 수 있으면 볼 투입하고 밖에서 투입하고 이런 부분도 하겠죠. 근데 없을 때 내용이 너무 안 좋았다고요.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 키도 존만한 애들이 두 마리 있는데 아니 맞잖아.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게요. 포스트업 내가 중계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포스트업에 들어가서 받아 먹으면 굳이 드리블 2번, 3번 다 안 쳐도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밖에 나와갖고 드리블 쳐서 들어가서 시간을 끌고 스윙해서 돌고 이렇게 스크린 걸고 하면 힘만 다 빠진다고요. 근데 계속 그래요. 2쿼터가 돼도 3쿼터가 돼도 똑같은 모습이야. 어떻게 해야 돼? 강희실하고 김민정이 포스트업이 되거나 인사이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잖아요. 미드슛도 되고. 그러면 그 둘이를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가야지. 걔네들도 밖에 나오고 존만이 2명도 밖에 나오고 이거는 감독이 문제죠. 그래서 감독 때문이라도 해도 저는 지수 때문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온 거는 맞다 보니까 리바운드적인 부분들을 국민이 좀 많이 가져갈 것은 사실이겠죠. 출전 시간 한 20분 내로 보도록 할게요. 풀타임 가능성 좀 떨어진다 보고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일단 신한 역배나 프렌 쪽으로 보고 감독의 차이 좀 많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신한은행이 최근 경기 때 이군들의 활약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군하단도 고집이 은근 많았었거든. 그런 부분들도 좀 빼낸 게 저는 다행히 생각해서 프렌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배가 뜬다면 이 경기가 역배가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역배 갈 필요는 없고 그냥 프렌 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79나 1.8이나 2.13이나 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요새 국내 경기는 그냥 알뜰살뜰 그냥 물으라고 하죠. 뭐 승패 마인 배당 별로 차이 안 나면은 그냥 승만 가라고 하고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시즌 끝날 때까지 아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중요하진 않다. 그게 뭐 한다고 개꿀이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NBA 보도록 할게요. NBA 배당 안 뜨는 줄 알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리고 지금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하고 아프리카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초안입니다. 아시겠죠? 초안에서 미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일 아침에 말만 드리고 내일 아침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감안해서 지금 결장 때리고 있는 선수 감안해서 조합을 짜겠습니다. 유타 갈 거면 오바 가시고요. 클리블랜드 가실 거면 클마업 쪽으로 가세요. 일찍 갈 경기 한 2-3경기 정도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이제 20승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지금 미러키도 좀 다소 주춤하고 보스턴도 다소 주춤하다 보니까 찬스가 왔어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로테이션 선수들 다 돌아왔죠. 그죠? 미첼도 그렇고 모블리, 알란, 이 러브 이 인간들이 강팀으로 계속 유지하고 밑에 딱히 안 내려가는 부분들이 이네들이 꾸준한 편이다. 뭐 특별한 되게 뭐 남들만큼 다른 선수 뭐 다른 팀들 빅맨들 활용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꾸준한 부분들이 더 좋은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 유타는 그런 미러키한테 완패를 당했다는 거 봤을 때 경기력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지금 리바운드가 30개나 따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클불 이제 에너지 레벨 좋고 이런 골밑적인 부분에 림 프로텍팅 능력이 좋은 알렌 러브 모블 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유타가 좀 풀어갈 수 있는 건 이제 클락슨이라든지 비즐리라든지 믿을만한 슈터가 좀 그래서 클리블랜드보다 슈터적인 부분 좀 더 낫다는 부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안정성을 추구해서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다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유타 갈 거면 뭐 이제 외곽적인 부분은 뭐 비질리라든지 이런 많은 필수턴이 있긴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유타 가실 거면 다득점 가시는 게 좋고 클리블랜드 갈 거면 마이슨도 지금 6.5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일 가는 것보다 뭐 클리블랜드 지금 결장이 없잖아요. 유타니 빠지면 더 좋은 기고.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뭐 여러분이 결정을 빨리 하실 거면은 미리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양쪽 다 갈 수 있고 유타 갈 거면 다득점이 더 빨리 끝날 것이다. 뭐 슈터적인 부분들은 뭐 클리블랜드부터 낫고 아마 그쪽으로 더 공략 알겠죠. 뭐 저쪽에서 2점 계속 들어가고 에너지 레벨 올리고 뭐 모블리 하고 있을 때 우린 3점 해가지고 미들 점퍼 쪽으로 가갖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럴 거면 기준이 2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새 뭐 230 근처까지 경기 가는 거 상당히 많잖아. 상당히 작은 편이다. 그 생각을 하고 어쨌든 또 클리블랜드가 지금 보스턴하고 특히 미러키 되게 못하고 있는데 찬스가 왔기 때문에 좀 핸디가 지금 거의 뭐 투 포지션이라 봐도 되겠죠. 이거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초안이에요.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 갈 수도 있으니까 또 달라지면은 뭐 그 포인트대로 맞춰야겠죠, 그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상대로 됐죠, 그죠? 에이프그림님 추천 필라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니, 저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아. 제가 저번에 보긴 봅니다마는, 필라 경기 어거지 없이 해서 보긴 보다마는, 마엔보다는 언어버 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물론 뭐 골스 전에 겨우 한 거죠. 12점 한 거니까 뭐 겨우 많이 한 거고 그렇긴 한데 방금 토너먼토도 애지간히 못하지 않나요? 그냥 언더밖에 갈 게 없고 골스한테도 뭐 몇 배 당해가지고 뭐 조던풀 커리어 하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냥 이래도 필라는 가야 되지 않겠나요? 6.5밖에 안 되면 뭐 가긴 갑니다만은 언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 경기도 제가 골스 언더가 더 낫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뭐 토론토 골스전 이후로 뭐 백투백 일정인데 백투백 일정인 건 토론토한테는 안 좋습니다. 대피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핵심 선수도 이적 얘기 나오는 거는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이미 또 뭐 성사 끝까지 갔다는 이런 또 기사도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득점적인 부분들이 더 까질 것이다 서 생각을 하고요. 백투백 영향도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필라 같은 경우도 뭐 많은 한 경기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도 감독이 좀 이 라인업을 가지고 하든하고 엔비드도 있고 맥시도 있고 해리스도 가지고 타이브 니안까지도 가지고 있는 카드에 요것밖에 못 꺼집어내나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마야는 보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언더 쪽으로 봐서 어차피 필마안의 언더고 토론토도 100점 넣기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마야 속에 언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토론토가 이기면은 거의 저득점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요. 길쭉이 라인업 해갖고 디펜스에서 뭐 100점 해갖고 클러치 포인트 뭐 둘 다 절개했다가 뭐 초반에 이런 경기도 있어서 초반에 좀 달리다가 중간에 좀 멈춰가지고 상대도 절고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뭐 클러치 때 이긴다든지 아니면 상대 못 넣어서 이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기는 부분들이거든요. 토론토 대부분 저득점 찍어줬죠, 그죠? 저는 요것도 그만큼 필라 실내 있게 안 본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냥 감독이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바뀌는 게 없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뀌면은 가겠죠. 만일 적극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리버스 감독 자체가 변화되는 게 딱히 나는 없어 보여서 그냥 갈 거면 언더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올랜도 프렌 한번 봐도 될 것 같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애틀랜타 애틀랜타 많이 좋아 보진 않습니다. 저득점 보도록 할 거고요.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뭐 샬럿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경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올랜도가 그러니까 핸디
10점 원절이 들어가는 거 봤을 때 여기에 더 님 기대가 추천 됩니다. 감사합니다. 테이텀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두 경기를 모두 잡았고, 와 진짜 반케로 인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은혜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멤버가 없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올랜도 그 감독이 준비를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좋은 게 뭐냐면 올랜도가 어쨌든 리그에서 가장 그 주전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신장이 엄청 큰 편이죠. 그 높이 우위를 확실하게 쓰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저쪽에 그 높이 있는 뭐 선수들이 봤을 때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거기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지거든. 나머지적인 부분들은 뭐 된다고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고, 나오든 안 나오든 크게 문제는 그건 이 포인트가 아니고 추천 그 감사합니다. 라인업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나는 그거 차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프렌이 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이 빅 라인업을 앞세워가지고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보면 애틀란타도 트레이 형 위주고, 뭐 3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머레이도 이 경기 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돌아온다고 해서 지금 1, 2, 3 짝짝짝 이렇게 애틀란타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뭐 오히려 언더적인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뭐 지금 어쨌든 올랜도가 뭐 반케로하고 박은혜 형제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지만은 멤버가 뭐 되게 잘해서 이렇게 지금 두 번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획기적인 라인업 가고 변칙 라인업도 가져가고, 그다음 장신 라인업 가고, 거의 뭐 평균 시장이 2m 10 이렇게 뭐 2m 뭐 넘어가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바운드도 좀 많이 따내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애틀란타가 외곽 위주로만 하다가는 인사이드적인 부분들이 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전할 수도 있겠다. 프렌 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랜도 프렌에다가 저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고,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저득점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경기 있으면 보통 안 가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난 역을 봐야겠죠. 누가 봐도. 배당도 그래 되면 좋은 거고. 휴스턴은 뭐 세난보다 더 기대가 안 되고, 세난 어쨌든 바셀이라든지 뭐 트레 존슨이라든지 또 약간 포들로 쉬다가 또 복귀했죠, 그죠? 맥더먼 뭐 콜린스 베테랑 있고, 저기는 이제 베테랑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바리 스미스 뭐 센군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나는 요 배당이면은 풀엔 한번 가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휴스턴보다는 퍼틀하고 소환이 있는 세안이 낫죠, 그죠? 그래서 나는 뭐 휴스턴이 또 벤치에서 보드 장악해줄 애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답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잡법 대전은 뭐 휴스턴 이런 팀들 있잖아. 뭐 휴스턴 샬럿, 휴스턴 세난 뭐 어느 팀 이런 팀들은 언더보드는 오버 의외로 더 많이 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프렌 가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난 역배 프렌에다가 다득점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고만고만한 애들이라서, 휴스턴하고 세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댈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언더를 좀 많이 추천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언더를 볼까요? 미네는 지금 홈 연전이기 때문에 100-200 영향은 딱히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시카고 전에 나선 또 러셀 같은 경우는 출전 시간 관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타운스 고별 제한 선수들은 뭐 출전 시간 다 될 거라 생각하는 거고, 댈러스도 지금 5할 승률 쳐졌죠. 득점할 선수가 없다는 게 나와주고 있고, 우드도 25득점이지만 리더가 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캔바우커도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옛날만큼 많이 나오지는 못하고, 경기력도 그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저 막시 클레브도 뭐 간간히 빠진 경기도 은근 많은 부분들이고 한데, 그래도 댈러스 승에다가 만승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언더를 볼 생각입니다. 러셀이 지난 연도에 제가 칭찬했던 부분 말했을 때는 좀 꾸준한 편에 속했다. 그래서 좀 좋게 봤었는데, 올해는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도깨비 성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출전 시간하고 상관없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댈러스가 탐탁지 않으면 언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핸디는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댈러스 승에다가 언더 보고 언더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에 저기 오클하고 포틀요. ST 요거는 언어버 쪽으로 추천 갔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언어버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둘 다 탐탁지 않고. 그다음 지난 또 댈러스 포틀 경기 때 그때 또 충분히 비벼주기는 비벼줬었어야 되는데 경기가 영 아니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언어버 쪽으로 봐서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뭐 포마 보겠죠. 근데 포마보다는 언더 쪽으로 가서 양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오클 같은 경우도 어, 뭐 기대되는 건 당연히 없죠, 그죠? 조시 기제도 지금 부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포틀도 뭐 야투 감각 때문에 이렇게 230까지 준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랜트도 지금 이 경기도 못 날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먼스 아니면 릴라드니까.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바로 비는 커터 나와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하고, 두 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가 낫다고 생각하고, YYYH님 이건 추천 감사합니다. 승패보다는 공통적인 게 언더다 보니까, 언더 보고, 지금 230 정도, 227 받을 정도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언더가 좋고, 승패는 별로 추천할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뉴오라고, 저기 뭐야, 미러키. 그리고 피닉스하고 세크하고는 뭐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경기만 좀 보고 초안 요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경기는 좀 봐야 될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고민 좀 더 해야 돼서 미리 갈 것은 아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은. 6월도 못 올라가네. 마찬가지로 또 인근에 빠졌다고 또 페이스가 또 조금 처지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음, 어, 근데 이거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이온이 이제 미러키 쿤보 상대 만났을 때 어떻게 경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엄청 잘 비볐어요. 그래서 나는 미러키를 못 가요. 미러키 못 가고 미러키도 그 내가 언어버적인 부분 설명드렸을 때 중간에 비는 커터가 너무 많아요. 오버 갔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안정성은 그래도 좀 빠지고 이런 부분 보지만 6월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팀이 3점적으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페인트존 위주로 그리고 그게 또 더 잘 되는 부분들이고 양 팀 다. 그래서 안정적인 경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3점적인 요소적인 부분들은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언더적인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뉴욕 같은 경우 뭐 트레이 머피 3세라든지 그레이엄 뭐 이런 애들이 외곽 슛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아마 두 팀 모두 다 골밑 위주 재미 볼 거고 미러키 역시도 뭐 그런 뭐 스윙맨적인 부분에서 미들턴 빠졌을 때도 있었을 게고 그래서 봤을 때 그렇게 오버적인 측면을 많이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뉴얼 승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도 보는 게 맞다. 그 로페즈나 뭐 포르티스 이런 애들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좀 더 되는 부분들이 많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로페즈 뭐 이 파인애플 대가리 이거 뭐 몇 년 보지만 그런 거 기대 안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약간 아담스 같이 구준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는 선수지, 그지? 그래서 저는 좀 어렵겠지만 6월이 좀 더 낫다. 경기 내용 봤을 때 3연패하고 뭐 똑같지만 미러키가 너무 못한다. 작년에는 뭐 마인드 따닥따닥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뭐 언더나 양쪽으로 언더 보거나 6월 연재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 NBA는 좀 생각을 하다가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다시 볼 수도 있고 주간은 뭐 보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시면은 추천은 좀 무조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이니까 아마 뭐 내일 방송 하겠죠. 두 경기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